저 채권 감면에 대해서 박수 좀 치지 마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라. 민주당에서 지금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저걸 갖다가 보여주기 생색내기식밖에 안 된다. 예, 저 부실채권을 7년 동안 못 받은 채권을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글쎄요. 뭐 그분들이 뭐 7년 만에 저 빚이 털고 나면 좋아지나요?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생색내기는 좋죠. 왜? 채권액 아까 16조 원이나 갚아줬습니다. 현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좋겠죠. 저거를 받지 못하는 돈을 1조 6천억 원 들여가지고 세금 들여가지고 만약 저 채권을 인수한다? 미친 짓이죠. 예? 부실 채권은 결국 뭐예요? 예? 우리가 소멸시효도 있고 시간 지나면 뭐 은행도 포기해야지. 예? 갑자기 뭐 파산한 사람이 돈을 벌 리도 없고 돈 벌으면 또 그 빚을 갚느라고 신경 쓸 일도 없고 또 이게 개인 간의 채무도 아니잖아. 은행에다가 내가 못 갚은 돈, 금융권에 못 갚은 돈을 지금 정부에서 털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빚을. 예.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예요. 생색내기만 좋은 거예요, 쇼.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뭐 몇 조 원에 되는 돈을 갖다가 서민들의 부실채권을 저희가 탕감시켜줬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뭐 15만 원이라도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0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얼굴 사진 보니까 예, 별로 여러분들 뭐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저도 처음 그 윤석열이 총장으로 임명받을 때 그 옆에 웬 젊은 여자가 서 있지? 배 나온 아저씨 옆에. 예, 그러고 나서 참 예, 잘 몰랐으니까. 예,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제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고 나서 개에 대해서 멍멍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 동물보호법을 처음 만든 게 히틀러다. 예, 히틀러였고 또 개를 끔찍하게 사랑했었던 게 히틀러다. 예, 저도 뭐 개를 보면 어렸을 때는 뭐 아주 뭐 개를 껴안고 살았는데 크니까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뭐 옆에 있는 마누라 껴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개까지 껴안을 그럴 상은 아니고 저는 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은데 이제 예, 저희는 뭐 어머님, 시어머님하고 며느리는 화해할 때 요즘 이제 개고기 파는 데가 없어서 보신탕 먹으러 가고 그래요. 예, 시부모님하고 저는 안 가죠. 저는 안 가는데 집사람은 뭐 그냥 고긴 고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서 저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냄새도 못 맡습니다. 개고기 냄새도 못 맡는데 저희 동네도 개를 뭐 제 친구도 지금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고기가 저희 동네도 또 나름 유명했었던 동네라 근데 아무튼 개를 이렇게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저도 뭐 어디서 들은 이야기고 제가 참 이 뉴스완이라고 하는 그 이게 진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예, 노동신문 북한 소식 좀 그러니까 김건희는 아직도 여사고 이건 물론 2023년이지만 오늘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김건희 여사라고 이렇게 6월 17일 기사를 그렇게 썼는데 우리 지금 김혜경 여사님 기사를 아까 내가 띄워놨었는데 여기에는 그냥 김혜경이라고 썼더라고요. 그죠? 범죄자인 김건희는 아직도 여사고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우리 김혜경 여사님한테는 아직도 김혜경이고 얘네들 이 의식 수준이 그래요. 참 같은 인격으로 같은 수준으로 대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자, 부동산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련한 뭐 지금 특허 출원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아마 이번 주말에 이제 거의 뭐 그래도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글을 쓰는 시간보다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게 그 뭐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뭐 글이나 그림이나 무슨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예, 제 책은 받기가 좀 어렵죠. 예, 왜 그러냐면 같은 주제가 아니니까 기존에 없었던 이야기를 언급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 제가 이게 좀 정리가 돼서 이제 출판할 시점에 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다 광고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저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그죠? 여기도 보면 뭐 팔짱 끼고 있다가 참사, 경고, 기울여야 뭐해 이게. 그러니까 집 안 사고 팔짱 끼고 있다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전년 대비 얼마가 올랐다, 뭐 저번 달 대비 얼마가 올랐다.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이 디테일함을 봐야 돼요. 예, 디테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경매 시장이죠.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우리가 한 건 한 건 어떤 상태의 집이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그리고 몇 사람이나, 예,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이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입찰한 거하고 10명이 입찰한 거하고는 다르죠. 의미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함이나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는 경매 시장이 좋다. 예.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제가 이제 경매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되는데, 에휴, 제가 지금 압류당해가지고 공매 들어간 상황이라 참. 아,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그 경매 낙찰돼서 아파트 가격을 내가 권리 분석해가지고 특별하게 싸게 살 수 있다라든지 경매를 통해서 뭐예요? 그죠? 뭐 나름대로 공부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좋은 물건을 내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안 되고요. 내용상으로도 안 되고요. 또 여러분 실력상으로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이야기는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책에도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1권이 나오는 거예요. 총 지금 이게 11권이 됐는데 책이 11권이 됐어요. 11권이 됐는데 예, 일단 1권이 나오는 겁니다. 1권이. 그러니까 도저히 뭐 예,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경매에 내가 입찰을 해야겠다. 그러면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요즘은 챗GPT나 뭐 지민이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검색해서 설명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경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더 뛰어난 내용은 없어요. 네,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없고 몇 가지 뭐 과거에 아니면은 몇 가지 가지고 이렇게 테크닉적인 거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매장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도움 안 됩니다. 예, 도움 안 되고 이 경매라는 건 하나의 어떤 절차법이잖아요. 그죠? 헌법처럼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나 막 이렇게 심오하게 어떤 논쟁을 하거나 그죠? 예, 뭔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경매는 소송법상 그 절차법이잖아요. 며칠 안에 뭐 해라. 뭐 며칠 동안 뭐 해라. 어떤 서류 내라. 뭐 어떻게 한다. 이러기 때문에 그냥 AI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AI가 설명하는 것을 못 알아듣겠다 내가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경매 학원이나 경매 전문가한테 이야기 들어도 안 돼요. 예. 물론 들으면 좀 아는 것 같죠. 들으면 좀 아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에요. 실전에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가
그 경매 관련해서 뭐 궁금하거나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불안하다. 그래서 뭔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AI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나오는 자료 가지고 봐도 충분하다. 예. 그것도 못 알아들어서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지 마시라. 아, 예, 수준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나도 왜 그런 기회를 안 주냐.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 학원 가면은 또 경매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쉽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걸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자극을 시키는데 예, 별 의미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상은 의미 없고요. 예, 자꾸 뭐 패닉 바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 분들은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아 참 지금 이거 채무 조정이나 이거 채권 조정하는 거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빚을 뭐 털어주겠다, 뭐 해야겠다, 정부에서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특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약자 코스프레를 많이 하죠. 이거 약자를 위한 거 아닙니다. 채권을 그죠? 채무를 갖다가 변제해주거나 감면해주거나 할 때, 채무 변제할 때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가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구나. 이 결국은 예. 그러니까 무담보 채권을 배드뱅크를 통해서 일괄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캠폴 통해서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그러니까 담보가 있는 거는 뭐 저처럼 담보가 있는 놈은 계속 경매 압류가 들어오는 거고 아예 없이 그거 있던 사람들은 무담보 개인 채권은 일괄 매입하여 없애는 방식이다. 그러면 저게 사실상 못 받는 돈이죠. 못 받는 채권이에요. 이게 지금 아유 이런 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민주당의 저기 누가 의원 중에 비례대표인가 뭔가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7년 동안 못 받았던 돈 채권에서 사실은 소멸돼야 될 채권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세금 들여서 사주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못 갚는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지. 못 받는 사람, 돈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빚꾸러기를 위한 게 아니라 빚쟁이를 위한 거죠. 이 지금 호들갑을 이렇게 떨고 있지만 결국은 이 지금 기준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죠? 코로나 때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가지고 뭐 빚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 카드값도 그렇다. 어찌됐든 예, 과연 이게 약자,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냐? 이렇게 해놓고 분명히 또 그 짓을 한다고. 이건 뭐냐면 이건 민주당 안에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걸 지시했겠어요? 이제 누군가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나름대로 지가 똑똑하다고. 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채권 가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채권이 이게 1억이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이면 1억의 채권의 가치가 있지만 못 받는 돈이면 그 1억이 10만 원도 안 해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 그냥. 어차피 못 받는 거. 다 무대기로. 예? 그냥 서류만 가지고 있는 거지. 예? 실질적으로 7년 동안 추징이 안 된 돈인데 그 쓸모없는 채권을 갖다가 물론 뭐 1억 채권을 1억에 사진 않겠죠. 채권 가격을 낮춰서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지금 버려야 될 채권을 갖다가 내가 지금 이거 고물값을 주고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걸 없애고 감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10조나 되는 채권을 갖다가 서민들의 부채를 이렇게 털어줬습니다. 10조라는 돈을. 근데 실질적으로 10조 정도면 예를 들어 얼마에 사왔겠어요, 채권을. 매입 예상 채권이 16조인데, 예? 이거 1조나 줄 것 같아요? 10%면 1조 6천억이네. 예?
없어지는 돈을 갖다가 지금 채권자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항상 없는 사람을 돕겠다고 해서 뒤에 있는 놈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렇잖아. 우리 불의 토끼 할 때, 예? 불의 토끼 행사하면 누가 돈을 벌어요? 불의 토끼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행사 자선바자회니 뭐니 그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거 아니죠? 거기서 봉사한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관종들 나오는 거고 그 예산은 다 또 뭐 지자체나 정부나 기관에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걷던지 우리 그 자선 공연회 무슨 뭐 불이웃돕기를 위한 무슨 자선 공연회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밴드 가수는 자기가 돈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밥 먹여야 되는 사람들, 밥 먹여야 되는 사람들 밴드를 다 그 비용을 다 청구하죠. 그 돈이 더 많죠. 좀 이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에? 누구를 위한 채무 면제냐? 에? 아, 이거 아니에요. 도덕적 해이나 역차별 아닙니다. 결국 은행들 못 받는 돈 챙겨주는 거예요. 아니, 좋잖아. 생생내기도 좋고. 16조를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채권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16조를 들여서 산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죠. 근데 배드뱅크로 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권. 아이씨, 나는 또 해당이 안 되네. 못 받는 걸 갖다가. 여기에 대한 비난 댓글이 없죠. 이게 또 대단한 일 한다고 보면 막 또 이렇게 스피커들 진보 진영이 스피커 되는 분들 또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민주당 정부를 지금 탄생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어도 예? 이게 무슨 뭐 성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소리고. 네, 오늘은 그 얘기가 좋겠네요. 채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캠코 보니까 지금 금액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부실채권 해가지고 예. 뭐 2009년에 예. 부실채권 인수 정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부실채권은 좀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나 은행들의 부실채권이었으니까 좀 얘기가 좀 다른 거고 아까 그 서민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부실채권을 갖다가 5천만 원 정도를 탕감해 주겠다. 예, 꼭 그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얼마에 인수하느냐, 정부가. 결국 은행권들 뭐 못 받는 돈 예? 와리해가지고 깡 해가지고 정부에서 세금 챙겨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 경매는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AI한테 물어보고 AI한테 물어봐서 너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거의 웬만한 거는 웬만한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자세히 그리고 AI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장점은 뭐냐면 최신형이죠. 아무래도 물론 뭐 간혹 오류가 있긴 하지만 경매 관련해서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는 오류가 나올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 데이터 자체가 아까 제가 절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 관련한 그런 팩트를 확인한 자료들을 올려놓은 것을 결국은 수집해서 AI가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죠. 예, 특히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나 법에 관련된 거는 내용이 틀리면 바로 비난받기 좋기 때문에 아무거나 올리긴 좀 어렵죠. 가끔 이제 우리 유튜브나 무슨 뭐 블로그 보면 말 같지 않은 전혀 진짜 뭐 어떻게 저런 논리를 필까라고 할 정도로 되는 정보를 갖다가 막 올려놓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법률, 특히 절차법하고 관련된 거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주장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AI를 참고하시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저 채권 감면에 대해서 박수 좀 치지 마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라. 민주당에서 지금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저걸 갖다가 보여주기 생색내기식밖에 안 된다. 예, 저 부실채권을 7년 동안 못 받은 채권을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글쎄요. 뭐 그분들이 뭐 7년 만에 저 빚이 털고 나면 좋아지나요?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생색내기는 좋죠. 왜? 채권액 아까 16조 원이나 갚아줬습니다. 현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좋겠죠. 저거를 받지 못하는 돈을 1조 6천억 원 들여가지고 세금 들여가지고 만약 저 채권을 인수한다? 미친 짓이죠. 예? 부실채권은 결국 뭐예요? 예? 우리가 소멸시효도 있고 시간 지나면 뭐 은행도 포기해야지. 예? 갑자기 뭐 파산한 사람이 돈을 벌 리도 없고 돈 벌으면 또 그 빚을 갚느라고 신경 쓸 일도 없고 또 이게 개인 간의 채무도 아니잖아. 은행에다가 내가 못 갚은 돈, 금융권에 못 갚은 돈을 지금 정부에서 털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빚을. 예.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예요. 생색내기만 좋은 거예요. 쇼.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뭐 몇 조 원에 되는 돈을 갖다가 서민들의 부실채권을 저희가 탕감시켜 줬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뭐 15만 원이라도 빨리 줬으면 좋겠어. 소고기 사 먹게 씨.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차차로 또 언급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예, 책이 하여튼 요번 주는 끝나야 되니까 회원들 업무 보고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